여러분, 한국은 중국의 잔치상이라 참 충격적인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사실이에요. 일단 이거부터 먼저 한번 보실래요? 중국산 태양광 셀 시장 점유율 여러분 68%입니다. 이게 태양광이 대한민국 겁니까? 아니면 중국 겁니까? 아무리 보더라도요. 이게 대한민국이 태양광 산업을 이게 오히려 키웠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말입니다. 중국만 키웠다 이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68%나 시장을 장악하고 있으니까요. 아니 이러다가 우리 괜찮을까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굉장히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전체 보급량은 109만 3,279kW입니다. 근데 중국산 보급량은요. 74만 3,397kW입니다. 68% 수준이에요. 이러면 태양광 산업은 대한민국은 다 망했다. 뭐 이렇게 해도 틀린 말이 아니죠. 아니 67%를 중국에서 담당을 하니 이게 대한민국의 산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중국의 산업이지. 제가 한국은 잔치상이라고 이야기한 게 바로 이겁니다. 아니 그냥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뭐 기금까지 풀어서 엄청나게 전력산업 기반 기금까지 풀어서 진짜 엄청나게 뿌렸어요. 그 돈 누가 다 갖고 갔습니까? 이 중공 사람들이 다 가져갔다는 이야기잖아요. 실제입니다 여러분. 실제입니다. 보세요. 2017년에 태양광 시장의 중국산 비중이 45.2%인데 18년 19년에 낮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2020년에는요 65.2%까지 올라갑니다. 65.2%까지. 아니 왜 이렇게 중공 사람들에게 이렇게까지 우리가 베풀었나요? 아니 문재인 정부는 태양광 산업을 안 살렸나요? 요즘 말입니다. 태양광을 하겠다는 중소기업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겨우 2개가 버티고 있죠. 하나솔루션하고 OCI하고. 2개가 겨우 버티고 대기업이에요. 거기는요. 저는 중소기업 중에 태양광 한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2021년에도 59.3%죠. 2022년에 53.8%입니다. 심지어 2023년 1월에서 5월까지가 68%까지 올라갔어요. 미쳤죠. 미쳤어요. 도대체 정부는 뭐하고 있는 거죠? 물론 말입니다. 세계무역기구에서 자국산 제품 우대를 금지한 거 맞아요. 외국산 제품을 차별할 수 없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중국의 태양광 업체들에게 땅 주는 거 어떻게 생각해요? 땅. 중국 정부가 땅을 주잖아요. 보조금 주잖아요. 우리는 왜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산업이 이렇게 무너지게 놔두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한국 시장은 중국의 잔치상이라고 보는 거예요. 잔치상이죠 뭐. 그냥 말입니다. 팔면 돈이고 돈은 그냥 한국의 잔치를 벌리면 되는데 잔치상을 들고 중국으로 가버려요.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도 답답합니다. 이게 속도가 나야 될 텐데 속도가 안 나요. 물론 이해는 해요. 거대 야당이 발목을 잡고 있는 것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괴담 정치로 선동만 일삼고 있잖아요. 나라가 실사구시로 나가서 경제를 더 공고히 강하게 만들어 가야 되는 게 핵심인데 이게 한쪽에서는요. 쉽게 말하면 내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타협도 없습니다. 그냥 마구마구 들이칩니다. 세상에 말입니다.
국제기구의 사무총장, 예, IAEA면 세계 원자력 기구입니다. 세계 원자력 기구의 사무총장이면 여러분 이게 함부로 못할 사람이에요. 민주당은 그 사무총장을 불러놓고 말입니다. 고함 지르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하고 과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오죽했으면 한숨을 쉴까요? 여러분 이거는요 제가 봐서는 제가 그냥 일반 필부로 봤을 때 창피해요. 아니 국제기구의 사무총장을 놓고 우리나라 장관 다루듯이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는 외교의 젬병입니다. 우리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국제기구의 수장이라는 걸 반드시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아예 하지 않잖아요. 이것은 어쩌면 나만 살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말입니다. 세계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이 대한민국에 와서 구타만 안 당했지 다 당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죽했으면 그런 얘기까지 나올까요? 본인이 출국하면서 대한민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사람의 존중을 모른다고 생각할까요? 저기는 도대체 왜 정치 권력에 저렇게 미쳤나 이렇게 생각할까요? 저는 우리 국민들이 좀 선진 국민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2021년이에요. 이런 상태에서 말입니다. 개혁은 도대체 어디 갔나 싶어요. 그만큼 공룡야당의 힘이 세다는 거죠. 그렇다고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태양광이 이렇게까지 난리가 났는데 말입니다. 어디 이뿐인 줄 아세요 여러분? 태양광만 이런 게 아니에요. 전기차 보세요. 전기차. 전기차 시장에는요. 점유율이 44%입니다. 44%. 2017년에 국산 전기차 보급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때가 99대였습니다. 지금 2022년에는 2074대입니다. 이 중에 44%가 중국이 공급합니다. 중국이. 800대가 넘는다는 이야기잖아요. 아니 도대체 우리는 뭘 하고 있는 건가요? 이런 지표들을 보면 진짜 속이 터집니다. 속이 터져요. 저는 민주당이 어떻게 나오든 정부는 정부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정부가 정부 일을 하지 않을 때 저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철저하게 말입니다. 이거 키워야 됩니다. 태양광도 키워야 되고요. 우리 중소기업, 우리 중견기업을 계속 키워내야 돼. 정부가 지원해서 말입니다. 중국이 하듯이 우리도 똑같이 지원을 해서 해야 돼. WTO가 무서워서 못한다? 당연히 무섭죠. 국제사회의 규범이니까. 그러면 다른 방법을 사용해도 됩니다. 전기버스가 문제면 우리나라 수소버스 괜찮거든요. 수소버스로 하세요. 수소버스로. 대안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문제는 여러분 이렇게 말입니다. 태양광이나 전기버스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 야 이러다가 대한민국 미래산업 다 망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태양광도 신재생 에너지니까 미래산업에 속합니다. 태양광 셀의 효율을 높여가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 시장의 68%를 지금 중국이 점유하고 있고요. 전기버스는 44% 점유한다고 했잖아요. 드론은요 여러분 70% 점유합니다. 70%. 대한민국의 드론 업체가 제대로 힘을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어디 그뿐입니까? 식당에 가면 서빙 로봇. 이게 전부 다 70%니까 10대 중에 7대가 중국 거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이런 것을 보면서 지금 대한민국은요. 미래 산업에 대한 잔치상까지 중국에 다 그대로 줍니다. 우리는 잔치상에 말입니다. 김치 한 점 집어먹지 못하고 다 내주게 생겼습니다. 태양광이니 전기버스니 드론이니 서빙 로봇이니 서빙 로봇이 결국 로봇이 되거든요. 이미 서빙 로봇은
식당에서 많이 쓰는 상용화가 됐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게 국가 지도자들이 정말로 정신 차려야 된다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다른 어떤 때보다 대한민국 국가 지도자가 어디 갔나, 도대체 대한민국은 뭘 하고 있나, 이런 우울한 생각이 많이 드네요. 제발 내로남불하지 말고 국가와 국민만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자기 어떤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욕심 좀 그만 부리고요. 지도자가 솔선수범하고 지도자가 근면성실해야 되는데 우리 지도자는요, 쉽게 말하면 내 권력을 키우지 못해서 안달난 사람처럼 보여요. 참 안타깝죠. 언제까지 대한민국이 이렇게 갈까? 그것 때문에 더 마음이 씁쓸하네요. 저는 필부지만 계속 외칠 겁니다. 이렇게 외쳐야지, 외치는 사람이라도 있어야지 대한민국이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제가 정치한다는 생각이 1도 없습니다. 1도 아니 0.01도 없습니다. 정치하고 싶지도 않고요.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재능, 방송국에 기자 생활 오래 했고 대표까지 올라갔으니까 경제를 읽는 눈 많이 기르고요. 저는 주식을 샀다 팔았다 못합니다. 하고 싶어요. 선행매매에 대한 위험이 있어서 저는 못하는데 대신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가 좋은 정보, 좋은 브리핑, 좋은 분석 계속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가 도대체 어떻게 가야 될지 그 길을 제가 어줍지 않지만 저는 항상 이야기를 해볼 생각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작은 범인이라도 범부라도 외치는 게 그나마 우리 역사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계속 외치고 싶습니다.